굉- 굉장히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세요. 아, 우리 아무개가 종이를 가위로 자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서 속상했나 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더 큰 소리로 울면서 주먹을 쥐고 바닥을 막 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부분에서 만약에 여러분의 아기가 이러고 있다, 자녀가 이러고 있다면 이거는 분명히 이 종이가 안 잘라지는 거 말고도 뭔가 차여 있었던 문제 소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인지를 하셔야지, 얘는 왜 종이 하나 안 잘라지는 거 가지고 주먹으로 바닥을 치고, 얘 혹시 약간 여기가 이상한 애 아니야? 라는 생각이나 말을 하시면 실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뭔가 하던 일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기에는 이거 조금 지나친데 싶은 생각이 있으시면 누적된 문제 소유가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아주 정확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또 한 번 반영적 경청을 했어요. 아이고 이 질긴 종이가 가위질이 잘 안 돼서 화가 났나 보네. 이렇게 한 번 더 반영적 경청해 주시면서 아이고 종이가 코팅이 돼서 그런지 엄청 빳빳하구나. 야, 어, 이거 봐. 가위질이 잘 안 되네. 그러니까 엄마도 잘 안 된다는 걸 보여주셨나 보죠. 에고, 우리 아들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 종이가 잘 안 잘라져서 속상했겠다. 계속 두 번, 세 번 반영적 경청해 줬어요. 근데 이를 어쩌면 좋아요. 반영적 경청을 벌써 세 번이나 해줬는데요. 얘가 내 종이 다 잘라버릴 거야. 엄마도 때릴 거야. 이랬어요. 그래서 엄마가 괄호 열고 너무 당황하셨다고 써놓으셨어요. 엄청 당황하셨겠죠. 그런데 전 이 어머니를 정말 상을 주고 한번 업어주고 싶어요. 아이고, 우리 아무개가 화가 많이 났구나. 한 번 더 반영적 경청을 하시면서 우리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라고 열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난 화가 많이 나서 다 던져버리고 엄마도 때릴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보통 때 같으면 이미 엄마가 문제 소유해서 그래 이놈아 엄마를 때려봐라 이러면서 싸울 수도 있는데 우리 어머니 참 대단하세요. 아구 아무개야 네가 정말 정말 화가 많이 났구나. 엄마가 도와주고 싶고 재윤이 마음은 듣고 이해해주고 싶어서 다가왔는데 화난 너를 화난 네가 엄마를 때린다고 하니 엄마가 마음이 많이 아프고 기분이 안 좋아지네. 이거는 정말 여기 쓰신 대로 엄마가 문제 소유를 하게 됐기 때문에 이 정도 들으면 엄마가 문제 소유 안 하면 이상하죠. 엄마가 문제 소유했을 때 하는 말, 바로 오늘 끝에 배우실 나전달을 정확하게 하셨어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되게 좋은 그 엄마가 말할 차례에 하는 말을 잘 하셨어요. 근데 어머니는 아니 내가 문제 소유하게 됐다라고 가로 열고 쓰셨지만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서 엄마도 문제 소유했기 때문에 이분이 또 특단의 조치를 내렸는데 아주 좋은 조치를 내렸어요. 뭐냐면 내 마음이 조금 진정되고 엄마도 조금 풀어질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리고 다시 이야기해보자 하면서 떨어져 있기를 선택하셨어요. 떨어져 있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아이하고 엄마가 동시에 문제 소유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을 때는 좀 떨어져 있어라 그랬는데 떨어지시면서도 야, 내가 다음에 얘기할게. 이 정도로 얘기한 게 아니라 네가 좀 진정이 되고 엄마 마음이 좀 풀어질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자. 이렇게 하고 좀 떨어져 있으셨는데 그것도 아주 좋은 케이스죠. 그런데 아들이 10분 뒤에 너무 놀라운 반응이 10분 뒤에 엄마 나 반성했어요. 이렇게 하고 엄마 곁에 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아무개가 마음이 조금 진정됐나 보구나. 반성도 했어. 무슨 반성을 했니? 우리 아들 이렇게 이제 반영적 경청이면서도 열린 질문 같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을 가끔 주고받나 보죠. 떼쓰지 않아요. 예쁜 말을 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마 엄마나 선생님이 이런 말을 늘 해줬나 보죠. 그 얘기를 한 거죠. 떼쓰지, 반성을 뭘 했어? 이랬더니 떼쓰지 않을게요. 예쁜 말을 할게요. 이 말을 떼쓰지 않아요. 예쁜 말을 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아들이 스스로 마음을 진정하고 반성도 하고 엄마에게 얘기해 주니 엄마가 정말 기뻐. 이것도 우리 아직 안 배운 긍정적 나전달인데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뭐 제 책을 읽으셨던지 원래 이렇게 잘 하시는 분인지 하여튼 다 아는 분처럼 그 뒤에 긍정적 나전달까지 해주시면서 덧붙여 비언어적 긍정적 나전달인 안아주시는 것까지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말이 정말 너무 놀랍네요. 아들이 이렇게 짧게 얘기합니다. 조금 부끄러워요 하면서 다시 울더래요. 제가 여기다가 굿, 굿, 굿 이렇게 썼어요. 제가 여러분들 써주시면 우리 전도사님이 또 다 정리해 주시면 저는 또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프린트해서 몇 번을 다시 읽어봐야 우리가 이제 피드백을 나눌 수 있는데 굿, 굿, 굿 이렇게 써놨어요. 이 아들이 정말 좀 부끄러워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얘기를 얘가 왜 하는 거냐 하면요. 어, 엄마가 반영적 경청을 너무 충분히 해줘서 자기는 마음껏 자기 기분을 다 쏟아버렸거든요. 뜬금없이 엄마 때리고 싶단 말까지 다 쏟았어요. 이게 아주 좋은 결과를 주는 거죠. 아이들이요, 자기 마음에 문제 소유가 있어도 엄마나 아버지의 눈치를 보면서 다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항상 문제 소유한 상황이 여기 약간 차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쏟아놓고 나니까 아이가 정말 자기가 왜 이랬을까? 나 좀 이성의, 감정의 홍수 상태가 내려가고 이성의 공간이 생겼더니, 이거 나 좀 부끄럽다. 왜 엄마한테까지 이런 말을 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부끄러워요. 라고까지 얘기하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반영적 경청의 효과예요. 깊이 반영적 경청하고 또 반영적 경청하고 정말 잘했을 때는 네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웠다고 긍정적 나전달까지 했을 때 애들은 이성의 공간이 거의 완벽하게 돌아오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되게 부끄럽다. 정말 부끄럽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엄마가 또 끝나지 않고 또 한 번, 아이고, 네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구나. 라고 반영적 경청합니다. 참 대단하세요. 그리고 나서 괜찮아. 누구보다 용감하고 멋진 어린이 모습이었어. 엄마는 스스로 기분도 조절하고 반성도 하고 용기 내서 엄마에게 다가와주는 우리 아들이 정말 자랑스러워. 사랑해. 하고 바로 치고 뭐라고 써놓으셨냐면 강화 단계를 적용했다. 제 강의를 알알이 들으셨어요. 아주 하나도 안 놓치셨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교사나 엄마들이 이 강화를 놓치면 많은 것을 놓친다고 말씀드렸죠. 강화는 뭐냐면 아이가 뭔가 요만큼만 잘했을 때도 그거 너무 잘한 거야 라고 얘기해주면 아이들은 그거를 기억했다가 또 칭찬을 받으려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그게 바로 강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또 안 건드려도 애는 잘하게 돼 있어요. 그니 엄마가 얼마나 편하고 아이는 얼마나 자존감이 쑥 올라간 건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긍정적 나전달을 또 한 번 하고 끊으셨는데 너무 감사한 건요. 이 아들이 진짜 이성의 그 공간이 회복이 됐더니 스스로 문제 해결 제시를 해요. 뭐라고? 이 종이는 버리고 색종이 주세요. 내가 이 질긴 종이를 가지고 씨름을 할 게 아니라 나는 색종이를 가지고 잘라야 되겠다. 라는 자기의 문제 해결력이 생긴 것이죠. 정말 제가 볼 때
이, 이 사례는 제가 올해, 제가 요새 이렇게 너무 피곤하면 머리가 빨리 안 들어서 말이 빨리 안 나오는데, 올해에 제가 소속돼 있는 그 한국심리상담연구소에 그 좋은 사례 발표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교사도 배우고,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강사도 배우고, 또 이제 거기 왔던 이제 분들의 그 노력도 저희가 한번 치하해드리고 이런 시간이 있는데 거기에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아주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아들이 많이 기뻐했을 것 같은.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사례를 적으신 분한테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게요. 아이가 막 꽝꽝 바닥을 때리면서 엄마도 때리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은 얘는 평소에 뭔가 그 쌍둥이이다 보니까 다른 아이한테 치이는 것 같아요. 뭔가 자기가 그 하고 싶은 게 더 많아도 항상 찬스를 놓치는 거죠. 약간 눌리는 거예요. 그게 쌓여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이런 케이스가 있어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지금처럼 잘 해주시면 아이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사실은 이걸 안 해줘도 되는 그 왜 이 아이를 제외한 또 다른 쌍둥이 아들이 있잖아요. 이 아들보다 얘가 더 좋은 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 아이들한테 문제 소유가 있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반영적 경청만 잘해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빨리 발전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효진 씨 아들 안녕. 에이구 또 엄마 앞에 앉았어요. 잘생긴 우리 아들 반가워요. 그래요. 자, 이번에 또 다른 사례입니다. 조금 빨리 갈게요. 밥 먹다가 오빠랑 말씨름 끝에 속이 상한 8살 딸이에요. 그래가지고 누가 문제 소유했겠습니까? 당연히 딸이 문제 소유했겠죠.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반영적 경청해 주셨대요. 아이고, 아무개가 오빠랑 다투고 속상하구나. 아이고, 그랬더니 오빠가 내 손등을 2번 쳤어요.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다투다가 오빠가 손등으로 2번이나 쳐서 많이 속상하겠다. 이런 식의 반영적 경청을 했더니 눈물 닦고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대요. 네, 여기는 아주 간단하지만 이때 이 따님은 분명히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엄마는 내 편이구나. 아, 엄마는 굉장히 정확하게 내 마음을 읽어줘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나 딱 좋은 사진이기 때문에 찰칵 하고 사진을 찍어서 자기 머릿속 사진첩에 간직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팀에서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글라서 박사는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뭔가 행복하다고 느낄 때 그때마다 착각하고 사진을 찍어서 자기의 머릿속 사진첩에 집어넣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머릿속 사진첩이 두툼한 아이들은 굉장히 살아갈 힘도 두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아이는 이 간단한 사례 속에서 착각하고 사진을 찍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부터 만약에 조금 아까 들어와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거는 맨 앞에 첫 번째 나눈 사례를 꼭 들어보시기 바래요. 자,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주일 아침에 식탁을 보고 빵이 아니라 밥을 먹게 돼서 너무 실망했다고 아들이 막 툴툴거리는 불평하는 그런 사례예요. 문제 소유 가리기 해보니 아들이 문제 소유하기는 했는데 내가 생각하니까 엄마인 나도 문제 소유한 것 같다. 이렇게 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반영적 경청을 이렇게 하셨어요. 빵 먹고 싶은데 밥이네. 아들이 한 말이네요. 빵 먹고 싶은데 밥이네. 먹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차마 아이고 네가 빵을 먹고 싶었구나 라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입에서 안 나와 버렸어. 안타깝죠? 이럴 수 있어요. 너무 좋은 예를 써주신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건 알았는데
입에서 나오진 않았다.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이러면서 어, 내가 보니까 엄마가 문제 소유할 때 말할 차례인데 딱 엄마가 문제 소유했기 때문에 엄마가 문제 소유할 때 쓰는 말을 쓰셨어요. 어제 저녁을 면을 먹어서 오늘 아침은 밥으로 준비했는데 보자마자 먹기 싫다고 하니 엄마 마음이 상한다. 그래도 나 전달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비난을 전달한 게 아니라 나 전달, 아직 안 배우신 나 전달을 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쓰셨어요. 반영적 경청은 못했지만 이 말 말고 평소 같으면 훨씬 덧붙이고 싶은 말이 많은데요. 제가 참았습니다. 의사소통의 걸림돌이라는 것은 배웠으니까 이렇게 쓰셨어요. 이분도 제가 업어드리고 싶어요. 네, 배운 게 생각이 나서 더 말하고 싶은데 꼭 참았다는 거죠. 근데 아이의 반응이 의자에 걸터 앉아서 조금 생각하더니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해서 밥을 다 먹었대요. 대단하죠? 네, 사실은 엄마가 그 안 좋은 비난의 말을 막 쏟아놓지 않은 것, 그것이 아이한테 뭔가, 아, 엄마는 나를 위해서 밥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툴툴거린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밥을 먹게 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배운 것을 완벽하게는 못하셨을지 모르지만 그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기억하시고 더 나쁜 거를 하지 않은 것, 더 좋은 거는 못했지만 더 나쁜 거는 하지 않은 것도 이렇게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케이스가 돼버렸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또 이제 다른 사례입니다. 어, 첫째 딸이 10살이래요. 피아노를 치려고 의자에 앉아서 둘째 아들이 누나랑 네, 네, 이거를 어제 잘 인지했는데 하여튼 첫째 딸은 피아노를 치려고 의자에 앉아 있고 둘째 아들은 자꾸 누나한테 다른 거 하자고 조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누나가 네 판만 같이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게임을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둘째 아들이 계속 7살인데 게임 도중에 누나한테 소리를 지르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대요. 그런데 누나가 나 이제 피아노 칠래 하고 피아노 있는 자리로 이동을 했고 둘째는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첫째를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가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막 그러면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되게 여쭤보고 싶은데 문제 소유에 둘째 아들이 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요 누나도 좀 문제 소유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첫째 딸이 피아노 치러 가려고 하는데 그 누나한테 우리 누나 요거 좀 하자 요거 좀 하자 그래서 네 판만 해주기로 했는데 또 큰 소리를 치니까 누나도 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여기 적어주신 분은 누나만 문제 소유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엄마가 어이구 우리 아들 기분이 안 좋구나 그랬더니 누나가 게임을 3번을 으아 뭐라고 말하는데 그 뒤가 안 들려.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반영적 경청해줬대요. 누나가 4번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3번만 해서 속상하구나. 그랬더니 또 아까처럼 누나가 게임을 3번을 뒤에 뭐라고 하는데 뒤에는 안 들려요. 그래서 엄마가 반영적 경청을 여러 번 이 아들한테 해줬거든요. 근데 계속 짜증을 내면서 울기만 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또 상 받아야 될 일을 하셨어요. 도무지 반영적 경청을 몇 번이나 해도 안 통하니까 이럴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 비언어적 반영적 경청. 다시 말해서 말로 계속 반영적 경청만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안아주기 시작했어요. 왜? 우느라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반영적 경청을 해주는데도 똑같은 말을 계속하니까 그냥 안아주셨대요. 잠시 안아주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좀 아이가 가라앉았나 보지. 가라앉았는지
큰 누나한테 이야기했어요. 한참 후에 누나한테 아무개야, 그런데 게임을 왜 세 번밖에 안 한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소리를 질러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왜 소리 지른 건데? 라고 또 딸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들한테 물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요때 조금 아쉬웠어요. 왜? 제가 소리를 질러서 이랬으면 누나도 그때 살짝 문제 소유했을 텐데 그때 마음을 한번 알아주시면 너무 좋았겠다. 아, 제가 소리를 질렀구나. 그래서 세 번만 하다가 말았구나. 이렇게 한 번만 해줬으면 이 누나가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은 들긴 들었어요. 이거를 써주신 분이 되게 이 부분에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음, 왜 소리를 지른 건데 라고 물었기 때문에 딸은 이렇게 대답해요.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답해요. 약간 방어적인 대답이죠. 알 수도 있는데 모른다고 대답해요. 그러면서 옆에서 아들이 당장 튀어나와서 누나가 게임 규칙을 바꿨잖아. 그래서 내가 졌잖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딸이 누나가 재밌게 하려고 한 거지? 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한테만 딱 반영적 경청을 해주는데 아들한테는 아주 잘해주고 계세요. 아, 누나가 규칙을 바꿔서 네가 게임에 치니까 속상했구나. 그랬더니 응, 그랬어요. 그리고 엄마는 괄호 열고 이렇게 쓰셨어요. 제가 드디어 아들이 속상한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약간 아들만 더 이뻐하진 않으시는지 조금만 생각을 해봐 주세요. 네. 안 그럴 수도 있고요. 아들만 더 이뻐하는 게 아닐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엄마가 드디어 열린 질문 하십니다. 그럼 우리 아들 어떻게 하면 기분이 다시 좋아질까? 이렇게 했더니 피아노를 치는 누나를 가리키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했대. 이게 뭔지 엄마하고 아들이 되게 잘 통하나 봐요. 엄마가 금세 알아들었어. 누나 피아노 치지 말라고? 엄마가 이렇게 말했더니 응, 내가 칠래.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또 친절하게 이렇게 물어줬어요. 네가 피아노를 치고 싶은 거야? 누나를 못 치게 하고 싶은 거야? 여기서부터 제가 약간 기분이 조금 이상해지긴 하거든요. 그때 아들이 누나를 못 치게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했더니 우리 아들 많이 속상해서 누나 피아노 못 치게 하고 싶은 거구나.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서 음, 그런데 아무개야 누나는 피아노 치게 해주고 엄마랑 재미있는 놀이 하는 건 어때? 혹시 엄마랑 하고 싶은 놀이 있어?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한참 생각하고 응, 엄마 레고 기차 만들고 싶어. 그래, 우리 레고 기차 만들자.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조금 있다가요, 누나한테 다가가서 누나 미안해 하고 얘기한 다음에 엄마랑 재밌게 레고로 놀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보니까 음, 이렇게 쓰셨어요. 엄마가 아닌 누나랑 노는 거를 더 좋아하는 아들이래요. 이번 일로 단둘이 즐거운 시간을 갖게 돼서 참 감사했대. 이 단둘이라는 건 엄마랑 즐거운 시간을 가져서 되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까지 누나의 반응이 써 있지 않아서 제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 어, 제 메일이나 이런 데에 제 책을 보면 메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제 메일에 지금 이 사례를 쓰신 분은 약간 저하고 더 얘기를 해도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약간 이게 아들한테는 정말 이분이 어, 반영적 경청이나 열린 질문이나 뭐 긍정적 나전달 이런 거는 아주 완벽하게 잘 하실 수 있는 분이라 제가 되게 감사해요. 근데 지금 약간 이게 PT와는 약간 다른 어떤 상담 부분에서 제 머리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아이가 똑같지가 않아요.
엄마하고 그 엄마가 아이한테 반응하는 게 아들한텐 투머치 친절, 투머치 카인드네스가 있고 이쪽 그 큰딸한테는 약간 그냥 큰딸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도 이 아들한테 너무너무 그냥 그 아들한테 몰입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원하지 않으셨지만 저절로 약간 따가 되는 따 된다는 말 아시죠? 약간 은따가 돼 버렸어. 은근히 따가 돼 버렸어요. 누나가 요 환경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금 와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나는 그러려고 한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걸 원하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 이게 왜 이렇게 됐지? 나도 잘 몰라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는 지속적으로 이 아이를 은근하게 딸을 시켜버린. 그래서 뭔가 이 형평성이 되게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또 누나하고 노는 걸 너무 좋아하는 아이라서 엄마가 되게 오늘 내가 아들하고 노는 게 행복했다.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는데 그래서 누나와 이 아들, 더 동생을 똑같이 대하지 못한 일은 없는지 되게 좀 약간 이대로 계속하시면 좀 걱정이 돼요. 네. 아무리 PET를 잘 사용하셔도 더 똑같이 아이가 제가 자꾸 엄마 소리 질렀어 이러면 걔도 문제 소유한 거니까 너는 제가 소리 질러서 힘들었구나 이러면서 두 아이를 조정해 줘야 돼요. 제가 이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너무 길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누나한테 안 좋은 것보다 나중에는요 막내 아들한테 더 안 좋은 결과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아주 꼭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이 세상에 나가잖아요? 그럼 누구나 내가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쟤를 놔두고 막 나만 알아준다라고 생각하고 사회로 나갈 수가 있어요. 아들이. 그래가지고 세상에 나가보니까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절대 그런 세상이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때부터 아이들은 근데 세상이 뭐 대학 졸업하고 직장만 세상인가요? 이제 올라가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세상이잖아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내 편을 안 들어주고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힘이 들어지거든요. 제 생각에 물론 지금 이제 반영적 경청을 배우셨기 때문에 아마 아드님에게도 이렇게 옛날에 많이 축적된 그런 반영적 경청이 아들에게만 있었다. 이렇게 생각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앞으로 사용하실 때 아들한테는 잘 사용하시는데 그때마다 누나는 제외하고 아들한테만 하지 마시고 꼭 누나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아이 얘기도 같이 들어주시면서 반영적 경청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아들이 왜 엄마 내 얘기하다가 왜 누나도 반영적 경청해 주세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누나는 아까 이래서 게임을 하다 만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되게 이 예화도 저한테 여러분들한테 너무 좋은 사례가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자, 이번에는 딸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벗어놓았던 잠바를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그런데 퇴근길에 출장 가 있는 남편한테 연락을 받고 그 여벌의 코트를 챙겨서 놀이터로 마중을 나가는 거예요. 아빠 마중을 나가나 봐요. 그런데 문제소유 가리기를 해보니까 일단 평소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데 오늘도 또 잃어버려서 또 엄마는 낮에 먹은 게 체했는지 컨디션도 안 좋아서 이래저래 몸도 마음도 엄마가 문제 소유를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머릿속 생각은 이분도 배운 게 생각이 나셔서 코트를 코트를 누군가 가져가서 딸이 문제 소유하기는 했겠구나 라는 생각은 하셨대요.
그런데 어, 엄마도 딸도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아빠를 마중 나가러 갔는데 아무 말을 안 한 거예요. 아무도 서로 말을 안 하고 갔대요. 그런데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은 이유는 엄마가 아까 어떤 분의 사례처럼 내가 말을 하다가 잔소리나 안 좋은 걸림돌을 얘기할까 봐 말을 안 하셨대요. 이것도 굉장히 잘하신 거죠. 말을 안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차린 다음에 밥 먹으라고 했더니 다행히 아이가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기쁘게 식탁으로 왔대요. 요것도 분명히 안 좋은 얘기라도 뭔가를 했으면 밥 먹으라고 해도 팅팅 하고 왔을 텐데 안 오거나 벌써 엄마가 나쁜 반응을 자제를 했더니 기쁘게 식탁으로 와주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어요. 평소에 할 수 있는 대화죠. 아무개야 엄마가 화난 것 같았어? 음, 뭐 반영적 경청은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래서 말없이 걸어온 거야. 엄마가 배운 대로 너한테 경청을 해보려고 했는데 네가 아무 말 없이 오니까 엄마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왔어. 이랬더니 딸이 난 그냥 엄마가 침묵하니까 나도 침묵했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고 나서 엄마가 그래? 네가 잠바 잃어버린 것 때문에 엄마가 화가 날 뻔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잠바를 잃어버린 내가 더 속상할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어. 엄마가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 과정을 설명해 준 거잖아요. 제가 볼 때 되게 이 부분을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딸이 응, 잘 풀릴 줄 알았어. 이게 무슨 말인지 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말했더니 엄마도 그래? 그러면서 웃으셨대요. 엄마는 배운 대로 잘 하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그래도 어떻게 잘 풀렸는데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일 좋은 답을 말씀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다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문제 소유했어요. 근데 문제 소유 아이도 분명히 했겠죠. 그걸 찾을 때 얘가 보면 나 또 잃어버렸나 봐. 어쩔 줄 몰라서 쩔쩔맸겠죠. 이 따님은 분명히 우뇌가 발달한 아이일 확률이 높아요. 왜? 이렇게 어렸을 때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 애들이 주로 우뇌가 발달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큰딸은 정말 도시락 학번인데요. 도시락 세대인데 도시락을 3개를 가지고 다녔어요. 왜? 하나 잃어버리고 오면 그거 찾는 동안 두 번째 걸 써야 되고요. 이것까지 놓고 오면 또 세 번째 걸 비상 가동을 해야 되고, 야, 이거는 뭐 카드 돌려막기도 아니고 참 뭐든지 다 신발 주머니도 3개, 도시락도 3개 놓고 오는 게 아주 일상이었어요. 근데 이런 실수가 잦은 아이들이 우뇌가 발달한 아이들이고요. 우뇌가 발달한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딱 잃으면 이 아이들의 천재적이고 비상한 머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엄마들이 실수가 많은 아이들을 너무 야단을 많이 치면 그 아이는 그 잃어버린 것만큼이나 어디에 이렇게 자꾸 빠져드는 거거든요. 집중해서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을 그래서 놓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빠져드는 그 몰입력으로 뭔가 굉장히 빠르게 많은 양을 잘 해낼 수 있는데 너무 야단을 많이 맞아버리면 나는 애가 참 못났구나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그 하나님이 주신 천재력, 천재적인 어떤 면까지 같이 죽어버려요. 제가 이 늙은 나이까지 얘기를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귀하고 이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막 물건 잃어버리죠. 깜빡깜빡하죠. 그러니까 엄마가 너 오늘 왜 늦게 왔어? 이러면 이런 애들은요. 꼭 남자 아이들처럼 몰라? 이래요. 그러면 엄마 진짜 화딱지 나잖아요. 아니 지가 늦게 오고 왜 늦게 왔느냐고 물어보면 모른다고? 막 엄청 야단치고 싶은데 그럴 때도 조금만 참으셔야 돼요. 얘네들이 정말 몰라요. 왜? 그만큼 뭔가 더 즐거운 것에 몰입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남자애들도 또 모른다는 대답을 그럴 때 많이 하거든요.
걔네들이 진짜 생각이 안 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주로 남자애들을 키우다 보면 막 꼬치꼬치 따지는데 그러면 이제 남자가 여자가 되는 수밖에 다른 수가 없어요. 여자 같은 남자 매력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른다. 그러면 남자애들은 좀 구멍이 크게 보내야 돼요. 내가 여자아이 같으면 딸아이 같으면 더 물어봤을 것도 남자애들은 조금 구멍을 크게 해서 그리로 빠져나갈 어떤 구멍을 좀 마련해 주시면서 남자애들은 키우시면 멋있게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이 따님도 일단은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얘가 지금은 실수도 많이 하고 물건도 많이 잃어버리지만 너무 야단 안 쳐서 잘 기르시면 정말 얘는 천재적인 그 비상한 운해가 움직이면서 일하는 그 순간이 올 거예요. 여기 계신 어머니들하고 운해자네 공부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그래서 제가 한다면 일단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좀 엄마가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야 오늘 딸 저녁에라도 그러니까 밥 다 먹은 저녁에라도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이라도 하면 좋아요. 이분은 꼭 지금이라도 지난 것에 대한 반영적 경청 해주세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한다면 아이고 너 그날 잠바를 잃어버려서 너도 너무 속상했지. 엄마 나도 너무 찾느라고 막 마음이 막 콩닥콩닥했어. 또 잃어버린 것 같아서 엄마한테 야단 맞을 것 같고 그랬어. 아, 엄마한테 야단 맞을 것 같고 네 마음이 막 콩닥콩닥하고 이랬구나. 그래 놓고 엄마의 문제 소유한 것도 얘기하긴 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엄마도 네가 잠바를 잃어버려서 이제 오늘 배우실 거요. 나전달입니다. 이거 또 다시 사야 할 것 같고 돈 들 생각을 하니 조금 속상했어. 이거는 아주 좋은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어머니들이 아니 부모가 애한테 돈 쓰는 게 당연한 건데 그때마다 야 이것 때문에 돈이 든다 이것 때문에 어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꼭 해야 돼요 하시지만 이런 걸 자꾸 참기 때문에 엄마들이 나중에 한 번에 팍 하고 분노가 나와가지고는 뭐 할 말 안 할 말을 다 하잖아요. 그거보다는 아 내가 잃어버릴 때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우리 엄마는 또 돈이 들고 이걸 사러 또 가야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엄마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좋은 결과가 있어요. 네, 이거를 아주 엄마들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죠. 자, 이 되게 사연이 길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음. 네, 이제 아이가 중학교 남자 아이고 이 댁에 애가 넷이래요. 그럼 아는 분은 서로 아시겠어요. 애가 넷이고 되게 그 어, 축구를 하는 중학생 남자 아이의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축구를 하러 다니면 애들이 진짜 배도 많이 고프고 힘도 많이 들고 그럴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누가 많이 도와줘야 되는 상황인데. 자, 근데 훈련을 마치고 집에 와서 저녁을 먹는데 뭐 하여튼 영어 수업이 취소가 되면서 시간이 좀 늘어났더니 쉬는 시간이 늘어났더니 여유 있게 유튜브 게임도 하고 뭐 또 수학 숙제도 2장 풀긴 했대요. 그리고 게임 보상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엄마가 뭐 허락도 하고 이래가지고 뭐 이거저거 많이 했나 봐요. 그런데 갑자기 가방을 풀더니 얘가 내일 모레 사회 숙제인데 사회 교과서가 없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큰딸한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걔는 여자아이예요. 축구도 안 해요. 그런데도 너무 노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교과서가 없어졌다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거실에서 그 말을 들은 엄마가 일단 문제 소유를 확 했어요. 막 얼굴이 울그락 풀그락 됐대요. 그런데 답에다가는 문제 소유는 둘째 아들이 했다고 써놓으셨네. 이게 되겠냐고요. 우리가 왜 반영적 경청은 진심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분의 심정은 알겠어요. 아, 내가 한 게 아니라 얘가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라 얘가 한 거지. 생각을 그렇게 하시려고 노력한 거죠. 그것만 해도 상 드려야 돼요. 그런데 하여튼 제가 보니까
둘째 아들이 문제 소유했다고 생각하셨지만 엄마가 훨씬 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이 반영적 경청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다라고 쓰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너 지난주부터 사회책이 없다고 찾은 걸 알고 있고 엄마가 도와주려니까 나 학교 늦는다고 그러면서 친구 거 본다고 그냥 갔었잖아. 그런데 아직 못 찾았어? 이렇게 된 거예요. 네. 행동을 막 서술하는데 비난이 섞일 수밖에 없겠죠. 네, 이 마음 너무 이해합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이 딱 느낌이 착한 아들이야. 주말에 집에서 찾아보고 월요일에 학교 가서 다시 찾아보고 없으면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 얘기 뭐냐면 집에서도 다시 잘 찾아보고 또 학교 가서도 잘 찾아보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어, 얘기하려고 했어요. 이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생각해보니까 아 주말에 엄마가 친정에 가 있어서 몰랐어. 얘가 찾았는지를. 책을 한번 찾으려는 노력을 했는데 그거를 몰랐다는 거를 이때 알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엄마는 할 얘기가 있죠? 뭐예요? 야, 그래도 오늘 집에 왔으면 빨리빨리 책부터 찾아봐야지. 너 영어 선생님 안 온다고 시간 남으니까 막 유튜브도 하고 뭐 보상도 해달라고 그래갖고 게임도 더 하고 막 이랬잖아. 이 얘기를 엄마가 하신 거예요. 어, 그랬더니 자녀의 반응이 엄마한테 크게 혼이 나서 어, 입을 뒤집어 쓰고 울었대요. 그러면서 괄호 열고 중학생 남자인데 아직도 눈물이 많아요. 이래서요. 그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읽을 때 그 엄마들 왜 애기 젖 먹일 때 젖이 째르륵 돌면서 여기가 째르륵 하고 살짝 아플 때가 있는데 딱 그 제 마음이 뭔가 가슴에서 그 남자 아이를 향한 아픈 가슴이 째르륵 하고 돌아버렸어. 왜냐하면 얘가요. 이 중학생인데도 자꾸 울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쓰셨는데 중학생 남자아이고 축구를 하는데도 아직도 운다. 애가 굉장히 착하고 선하고 기질이 막 이렇게 빡 센 게 아니라 기질이 연한 아이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 뭔가 애가 선하고 굉장히 연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데 오늘도 엄마가 뭔가 나 때문에 화가 났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얘가. 그래서 중학생인데 아직 우는 걸 걱정이 되신다면 그 부분은 걱정을 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아이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이렇게 풍부한 아이예요. 그리고 여리고 그런 아이죠. 착한 아이예요. 요새 아이들 착하다 그러면 엄마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은 안 착하면 사위도 될 수 없고 제 남편도 될 수가 없는 아주 철저하게 최고의 기준이 남자 안 착한 건 쓸 데가 한 개도 없다. 제 가치관이에요. 물론 회사에서는요, 안 착해도 똑똑하면 쓸 데가 많은데 만약에 우리 집에 데리고 들어올 남자다. 말이 좀 험하다. 남편으로 데리고 들어오거나 사위로 데리고 들어올 남자는 안 착하면 쓸 데가 한 개도 없어요. 안 착한 남자가 얼마나 막 마음을 상하게 하고 진짜 쓸 데가 없어요. 이 아들은 진짜 우리 집 가치관에는 최고의 남자야. 일단 최고의 남자. 최고의 남자는 여려도 칭찬하고 굳세게 해주면요. 그 다음에 갑자기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멋있는 게 안에서 쫙 나오잖아요. 그 여유 있는 거, 선한 거, 이런 게 막 나오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스타일이 되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여기에 만약에 너무 우리 애가 물러 터졌어요. 우리 애 너무 착해요. 이런 분들 계시면 걔는 칭찬하고 반영적 경청해주고 위로하고 이러다 보면요. 그 안에 멋있는 게 막 나와서 나중에 나이가 한 3, 40대가 되려고 할 때는 얘가 이렇게 원래 멋있었니?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멋있어져요. 저희 사위, 큰 사위도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 강한 엄마들 앞에 가면 야, 너 왜 이렇게 너무 착한 거 아니냐? 이런 사람인데 정말 정말 점점 더 멋있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 큰딸이 엄마 살면 살수록 오빠가 더 멋있어져요.
그래, 네가 오빠한테 자꾸 힘을 줘서 그 오빠가 더 멋있어지는 거다. 내가 맨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아들들, 우리 배우자들 다 그렇게 멋있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아직도 키워야 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또 그 잘 키워놓으면 또 그 다 큰 아들이 저를 굉장히 위로하잖아요. 네. 말이 이상하게 옆으로 많이 나갔네요.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이거 다음에 다시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쓰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계속 주장하는 게 이건 학생의 기본 자세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세요. 책을 잃어버리다뇨. 그리고 내 숙제도 안 했는데, 그 숙제 안 한 책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안 찾고 느긋하게 유튜브도 하고 그 다음에 없다고 난리치는 거 이거 학생의 기본 자세가 아니다. 막 이렇게 어쩌면 그렇게 제 딸이 책을 잃어버렸을 때 제가 한 말과 똑같은 말을 하고 계신지 제가 갑자기 부끄러웠습니다. 나도 저랬는데 그러면서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어, 이 아들이요, 굉장히 노력했어요. 아까도 유튜브 게임하고 뭐 보상 게임 하는 사이에 수학 숙제도 했고요. 또 이런 게 끝나자마자 어쨌거나 또 숙제를 하려고 책을 또 찾다가 없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그런 것들은 아주 기본도 안 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싹 기본도 안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분명히 이것은 잘했다는 것을 각각 나누어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라도 뭔가 아까처럼 조금 가라앉히신 다음에 우리 아들도 책을 잃어버려서 되게 당황스러웠었지. 그런데 엄마가 또 막 뭐라고 해서 되게 마음이 안 좋았었지. 그러면서 그 다음에 부모 문제 소유니까 또 얘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엄마도 네가 책부터 안 찾았다는 거를 알고 나니까 갑자기 그냥 너무 저 책은 어떻게 사야 되지? 하면서 엄마도 굉장히 당황하고 화가 났던 것 같아. 이렇게 지나간 일에 대해서 반영적 경청해 주시고 지나간 일에 대해서 나 전달을 해 주시면 아이는 아이대로 엄마 저도 너무 죄송했어요 라고 뭔가 얘기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아이가 책을 잃어버린 거는 분명히 잘못한 거지만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노는데 정신이 더 많이 가 있어서 그 책을 잃어버리고도 몰랐다면 이 아드님은 분명히 노는 것도 있지만 이 축구라는 거의 학업하고 같이 가기에는 너무 버거운 또 하나의 축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릴 때 운동하는 애들은요, 공부만 안 하고 이것도 같이 축으로 이끌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힘겨워요. 그거를 엄마가, 야, 너 축구하는데 공부 안 하면 안 돼? 축구한다고? 이런 식으로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이건 분명히 도와줘야 되는 거죠. 한쪽 어깨에는 축구, 한쪽 어깨에는 공부,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아이를 엄마가 어떻게 하면 더 서포트 할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어머니도 이해가 되는 게 아이가 넷이라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시킨 것도 사실은 아들한테 이 책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한번 네가 알아보겠니?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은데 어머니가 다 알아보시고 책을 이제 배달이 오면 전해줄 일만 남았다고 하셨어요. 근데 전해줄 때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 하셨는데 어떤 말은 어떤 말이에요. 세상에 저는 PT 배운 다음에는 PT에서 하는 말밖에는 몰라도 이 세상은 가장 아름다워지더라고요. 반영적 경청, 지나간 일에 대해서 그때 너 너무 당황했지. 또 엄마가 네가 찾았던 것도 모르고 야단을 쳐서 더 속상했겠지. 왜냐하면 엄마 그때 친정가인이라고 몰랐으니까. 그런데 엄마는 또 네가 책을 잃어버렸다니까 이건 또 어떻게 구입을 해야 되나. 왜 학생이 이걸 잃어버렸을까 막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났던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그 다음에 뭐 막 미안해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아들은 정말 마음이 많이 풀릴 겁니다.
이 아들 잘 길러서 나중에 저 좀 보여주세요. 어, 되게 멋있는 아들인 것 같아요. 자, 또 하나는 다른 분 거예요. 아빠하고 초등학교 4학년 딸이 TV 채널을 가지고 쟁탈전을 벌이고 있어. 막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이제 겨우 드디어 이럴 때 보통 딸이 지잖아요. 딸, 어린애가. 예, 딸이 이제 사춘기가 넘어가면 이길 수도 있는데 이때는 아직 아빠가 이긴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소유는 당연히 딸이 했겠죠. 근데 딸이 막 울면서 엄마 내가 만화 재밌게 보고 있는데 아빠가 뉴스 봐야 된다고 채널을 막 딴 데로 돌려버렸어. 그러다가 결국엔 아빠도 뉴스 아닌 딴 거 보는데 그랬더니 엄마가 아무개가 만화를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아빠가 채널을 바꿔버려서 기분이 나빴겠다. 반영적 경청 아주 정확하게 잘 해주셨죠. 응, 제가 그랬죠? 정확하게 하면 응 아니면 네 이거 꼭 나온다고. 응 아빠 미워. 왜 나는 내가 보고 싶은 TV를 더 보면 안 돼? 왜 아빠가 TV 본다고 하면 리모컨을 줘야 돼? 이런 거예요. 똑똑해. 똑똑해요. 그랬더니 아빠가 갑자기 대답해. 너 지금까지 TV 많이 봤잖아. 1시간 넘게 봤을걸? 그러니까 이제 아빠도 보고 싶은 거 봐야지. 그리고 아빠가 말하면 리모컨을 줘야지 왜 버티고 안 주는 거야? 막 이랬어. 아이고, 재밌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여보, 지금 당신은 뉴스를 보고 싶은데 이 어머니 누군지 이분도 정말 상 줘야 돼. 제가 이름을 요새는 하도 숙제하는 분들이 늘 숙제를 해서 상 주고 싶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전주에 말한 걸 그대로 하신 거예요. 들어보세요. 여보, 지금 당신은 뉴스를 보고 싶은데 제가 TV를 1시간 이상 봤음에도 불구하고 더 보겠다고 리모컨을 안 주고 아빠한테 소리를 질러서 기분이 많이 상했겠어요. 이렇게 말했대요. 반영적 경청해 줬죠? 그랬더니 아빠가 그렇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 딸이 이럴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억울한 목소리로 아니 나는 내 거 10분만 더 보고 아빠 거 보시라고 리모컨 드리려고 했어 이랬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또 반영적 경청해 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네가 만화를 10분만 더 보고 나서 아빠한테 리모컨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빠가 생각을 묻지 않고 채널을 돌려버려서 아빠한테 많이 섭섭했구나.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네 이렇게 했는데 그 사이에 아빠는 말이 없어. 듣고만 있더래요. 이게 뭐예요? 제가 전주에 말씀드렸죠? 배우자하고 내 아이하고 싸워도 양쪽을 한 번씩 반영적 경청해주면 아이를 반영적 경청해줄 때 아빠가 듣고 있는 거죠. 아, 아까 쟤는 이런 마음이었구나. 또 아빠가 얘기할 때 딸은 듣고 있었죠. 아, 아빠가 내가 많이 봐서 이제 아빠가 봐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 아빠 마음은 저랬겠구나. 서로 듣다가 보니까 아빠가 더 빨리 쑥 가라앉은 거죠. 그래서 아빠는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딸이 아예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알람 시간 10분으로 맞춰주세요. 그래가지고 딱 10분만 더 보고 이제 리모컨을 아빠한테 주고 성경 필사하러 방에 들어갔대요.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의 표현이 선생님이 말한 걸 한번 해본 건데, 진짜 돼서 너무 신기했다. 애하고 내 배우자하고 다툼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에도 이렇게 반영적 경청이 효과가 있군요. 저는 사실은 이때마다 너무 불안했는데, 아빠하고 아이가 투닥거리거나 이럴 때 너무 불안했는데, 이렇게 가정의 평화가 올 수가 있는 거군요. 가족의 첫 번째 변화라서 써봤습니다. 그러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자, 이 댁은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길에 갑자기 이 사례도 너무 웃겨. 갑자기 등원하던 애가 35개월이라는데요. 어, 가기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문제 소유했겠죠. 근데 엄마가 요것만 하고 좀 쉬라네요. 제가 여러분들은 하도 안 쉬어서 제가 쉬는 알람을 다 해놨어요. 자, 엄마, 나 어린이집 가기 싫어.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 어린이집 가기 싫구나. 여기까지 하면 더 좋은데 집에 갈까? 이러셨어. 이건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얘가 정할 문제지 엄마가 말할 건 아니야. 근데 하여튼 집에 갈까가 붙었지만 그래도 어린이집 가기 싫구나 반영적 경청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응! 그러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그래 그럼 집에 가자 이랬대. 근데 요것도 이렇게 말하면 더 좋아요. 아, 집에 갔으면 좋겠어. 이 두 개가 다르죠? 아, 집에 갔으면 좋겠어 하고 그래 그럼 집에 가자. 이거하고 조금 다르죠? 그냥 마음만 알아주셔도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분이 그래 그럼 집에 가자 라고 발걸음을 반대 방향으로 틀어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애가 엄마 나 어린이집 갈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 우리 딸 어린이집 갈래 그래 그럼 어린이집 가자 이러셨대요. 요것도 너무 잘하셨고, 요거보다 조금 더 좋은 건, 아, 이제는 어린이집에 가고 싶어졌어. 이렇게 하면 더 좋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다행히 즐겁게 등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나는 반영적 경청이 전혀 안 됐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반영적 경청이 한 80%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나 말고 다시 집이 아닌 어린이집에를 가겠다라고 이성의 공간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어, 네. 정말 그 어린이집 현관에서 인사할 때도 너무 기분 좋게 들어갔다고 자세하게 쓰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어, 32분이거든요. 우리 37분에 만나요. 네. 5분만 쉬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많이 못 들어오신다고 하시더니 거의 다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훈련 과정처럼 이제 이제 이거를 쓰신 분하고 마이크를 켜고 대화를 주고받고 이러지를 못해서 조금 그런 부분은 안타깝거든요. 그러기 시작하면 이제 어, 진도가 전혀 안 나가서 너무 시간이 많이 모자라서 이렇게 진행을 해서 조금 답답한 면은 있지만 그래도 강의로 그냥 제가 쑥 하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누가 어떤 말을 어디서 어떻게 썼는지 사례를 통해서 들으시는 게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카메라 켜신 분들만이라도 도움이 되시나요? 아, 그래요? 네. 네, 감사해요. 이 굉장히 기본적 경청을 잘 해주셔서 막 이렇게도 해주시고 이게 기본적 경청의 그 왜 뭐죠? 그 갑자기 말이 안 나오네. 맞장구 치기? 네, 이런 것도 잘 해주시는 거라서 참 힘이 되네요. 제가 요새 대학생들이 대학교 교수님들하고 너무 소통이 안 돼가지고 교수님들은 아이들이 무섭고 아이들은 교수님한테 불만이 너무 많고 학교들이 다 그 부분으로는 거의 폭발 직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의외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다른 일 때문에 사회를 읽게 되는 것 같아요. 한동안은 선생님하고 간호사 분들이 1년 안에 이직을 하거나 사표를 내는 일이 너무 많아서 이게 돌아가지를 않아서 그 신입 교사, 신입 간호사 분들 교육시키러 다니기가 바빴거든요. 원래 제가 그런 일을 하려는 마음은 없었는데 사회가 그런 거죠. 근데 요새는 도대체 교수들 나이 많이 먹었지만 이 사람들이 아이들하고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또 안내해 드리러 다녀야 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거는 그냥 의사소통 기술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것처럼 그것만 가르쳐 드려서 되는 게 아니라 학생을 이해해야만 교수님들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새 애들 자존감도 너무 떨어져 있고
그래가지고 부모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서 교수님 제 눈 좀 마주 봐주세요. 저한테 따뜻한 말 좀 해주세요. 이게 부모한테 해야 되는 게 다 사회에 나와서 교수들한테 그게 다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채워지면 분노가 되고 불만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컴플레인 듣는 그 선생님은 정말 죽을 지경인가 봐요. 그것만 하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저도 요새 그 사회를 그래서 또 한 번 대학이라는 사회를 알게 됐는데, 그게 우리 아이들 현 주소죠, 뭐. 네. 부모한테 따뜻한 말을 못 듣고 내 마음 알아주는 걸 못 들어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대학에 가자마자 이제 얘네들 고등학생 저빨다 온 애들 아니에요. 고등학생까지 뭐 정신적으로 성숙할 기회를 우리가 안 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대학에 가서 교수들을 붙잡고 부모한테 못 받았던 그 따뜻한 말, 눈 맞춤, 그걸 원하더라고요. 그거를 다 써서 냈는데 학생들이 그걸 또 받아낸 학교는 또 대단한 학교죠. 학생들을 잘 맞춰주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 얘기는 부모님들이 먼저 여기서는 그냥 저한테 배우시느라고 이렇게 얼굴이 안 밝으신 거죠? 배우기 조금 힘드셔서 그런 거죠. 네? 제가 뭘 막 가르쳐 드리는데 저를 보고 생글생글 웃는 게 좀 이상하셔서 안 웃으시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그 얼굴 그대로 애하고 얘기하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한테 코칭을 받는 분들은 제가 늘 말하거든요. 손거울을 넣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 탁 보라고. 그냥 거울 봐야지 그러고 보지 말고 탁 이렇게. 그러면은 이 얼굴이란 말이야 내 얼굴이? 그러면서 되게 힘들걸요. 우리도 우리 얼굴 보기가. 그 얼굴 보는 우리 아이들은 엄마가 하는 말이 30%나 많으면 40% 영향을 미친다면 이 얼굴로 내가 주는 영향은 60% 아니면 70%예요. 굉장하죠? 아직 말도 안 했는데 애들은 얼굴 보고 다 알아요. 기분 상하셨구나. 우리 박 여사 기분 안 좋구나, 지금. 뭐 이렇게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굴을 자주 보시고 내가 미소 띄지 못했다면 왜 나는 미소 띄지 못하는지 그런 자기 성찰도 많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제가 신났던 케이스예요. 음, 수행평가 과제로 고민하는 중3 아들이 이제 엄마하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모둠에서 자기를 발표하라고 그랬대요. 지목을 받았대요. 근데 발표 잘하는 친구랑 자기랑 비교 당할 것 같아서 안 하고 싶다고 하는 중이래요. 네. 마음은 좀 이해할 것 같아요. 요새 그 조금 아까 말한 대로 대학에서도요, 교수들이 누구를 딱 지목해가지고 너 말해라. 저도 그럴 때가 꽤 많은데 말해라 그랬더니 막 그 컴플레인에 다 올라왔대요. 제발 누구 지적해서 질문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 사람이 마주보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한다는 게 훨씬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이 아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웃기는 게 PPT 작성을 다 해가지고 친구한테 자료를 다 정리해서 보내야 되는데 톡으로 이게 불안해서 누르지를 못하고 세상에 엄마한테 와서 누르라고 하는 상황이래요. 너무 재미있지 않아요? 이럴 수도 있구나. 너무 재밌었어요. 문제 해결을 엄마 하세요. 이러는 거지. 근데 엄마가 이렇게 말했대요. 아무개야, 수행평가 준비는 잘 되어 가니? 이제 이거는 준비하느라고 힘드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엄마가 먼저 물어본 거래요. 그랬더니 아들이 요때도 사실은 그냥 어구 준비하느라고 힘들지 이렇게 해도 질문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효과가 있긴 해요. 자, 아들이 휴대폰을 들고 다가오면서 엄마 준비는 했는데 어떡하지? 보내야 할지 걱정이 돼. 그래서 엄마가 드디어 반영적 경청하십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과제물 보내야 하는데
걱정되는구나. 그랬더니 글쎄 그게 발표하는 친구가 휴대폰으로 자료 보내라고 한 것 같거든. 근데 그게 엄마 내가 중1 때 실수한 게 생각이 나서 또 실수할까 봐. 그러니까 옛날에 뭐 반톡에 잘못 보낸 적이 있나 봐요. 반톡에다가 옛날에 자기 메시지 보낼 게 아닌데 개인 메시지를 잘못 보낸 적이 있어서 그때가 생각나가지고 염려가 된 거예요. 이 아드님도 굉장히 여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 엄마가 또 반영적 경청 또 했어요. 아이고, 아무개가 그때처럼 실수할까봐 염려되는구나. 그랬더니, 그래. 또 실수하면 어떻게 해? 엄마가 전송 눌러줄래? 마음이 떨려서 못 누르겠어. 이랬대요. 그래서 엄마가 그때처럼 실수할까봐 많이 떨리는구나. 또 했어. 반영적 경청. 근데 제가 이 어머니를 저 사례로만 아는데 분명히 문제 해결 제시를 많이 하시던 분인데 끝까지 반영적 경청만 하고 이걸 안 눌러주는 거예요. 대박이죠? 네. 이분이 이런 분이 아니라고 나는 사례에서 느꼈는데 오늘 사례에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대요. 진짜 많이 바뀌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끝끝내 아유 그때처럼 실수할까 봐 정말 많이 떨리나 보네. 그래도 눌러주진 않아. 그랬더니 그리고 자료 보내라고 한 친구가 엄마 여자거든. 난 남자면 괜찮은데 여자아이가 보내라고 했대. 이게 또 굉장히 떨리는 이유 중에 하나야. 그랬더니 엄마가 또 톡 받는 친구가 여자라서 더 떨리는구나. 마음만 알아주지 안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런 것 같아.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엄마가 드디어 여러 번 반영적 경청했기 때문에 이제 약간 엄마의 의견을 얘기하면서 열린 질문으로 약간 천천히 들어가고 있어요. 수행평가 과제 꼼꼼하게 준비한 것 같던데 점수 받으려면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 친구한테 실수할까 봐 보내기 어려운 거야? 이렇게 한번 물었어요. 그랬는데 워낙에 반영적 경청을 지속적으로 5번이나 하셨기 때문에 아이가 그거를 듣고 조금 망설이다가 혼잣말처럼 상관없지 하며 엄마 보냈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엄마가 그래 참 잘했어 이제 마음 편해졌지 이랬더니 그래 이러면서 오늘 저녁 뭐 해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끝까지 문제 해결을 엄마가 하라는데 문제 해결은 안 해주고 반영적 경청은 끈질기게 해주신 점이 너무 돋보입니다. 느낀 점을 여쭤봐도 돼요? 얘기하시고 싶으면 하시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하기 싫으시면 가만히 계세요. 네, 그러면은 제가 말할게요. 자, 다음 거예요. 좀 아까 사례는 진짜 어머니가 많이 바뀌셨어요. 네, 문제 해결을 해주던 걸 안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내비두는 게 아니라 끝끝내 걔를 따라가면서 정말 이거는 또 다른 추격자의 끝끝내 따라가면서 반영적 경청을 해주셨어요. 근데 아들이 힘이 난 거죠. 끝끝내 하는 거 보면. 자, 이번에는 조깅하는 길에 막 예쁜 그 허수아비도 있고 꽃들이 있어서 엄마가 사진을 찍어줄 테니까 거기 서보라고 했는데 평소에 엄마는 너무 사진 찍기를 좋아하고 그 7살짜리 아들은 싫어하는 아들이래요. 근데 이 아들이 싫다고 하는데 이 집에 아빠가 엄마한테 되게 협조적이야. 그래서 아빠가 먼저 서서 야 빨리 와. 야 엄마는 찍어야 끝나는 거 몰라 빨리 찍자. 이러면서 아버지가 벌써 가서 서 있어. 그러고선 막 재촉했어요. 그래서 음,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이 벌써 기분이 안 좋아 보였대요. 그래서 엄마가 아무개야 아까 허수아비 앞에서 사진 찍기 싫었는데 자꾸 엄마가 찍자고 해서 마음 상했어? 그랬대요. 원래 여기는 하여튼 물음표를 써놓으셨거든요. 써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타까워요, 안 좋아요. 써 하면은 반영적 경청이 안 된다니까요. 아, 마음 상했어. 내려오셔야 돼요. 마음 상했어? 하면 질문이 돼서 의사소통에 걸림돌이 되는데, 어? 마음 상했지? 마음 상했어.
마음 상했구나. 뭐 어미를 다양하게 해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꾹 눌러 밑을 끝을 내려 주셔야 돼요. 아니나 달라 엄마가 마음 상했어? 그랬더니 말이 없어요. 대답이. 질문이 돼서 대답하기 싫은 거예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많이 속상했나 보네. 엄마가 억지로 서보라고 해서 까지 하면 제일 좋은데 그 뒤에 미안해가 들어갔어요. 근데 보니까 이 이후에도 엄마가 미안해를 자주 하셔요. 그래 이분이 반영적 경청을 엄청 열심히 잘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만 더 원하는 게 있다면 미안해를 안 넣으시면 도리어 효과가 극대화가 됩니다. 엄마 얘기잖아요. 미안해는. 근데 여기는 아들 마음 알아줘야 되는 반영적 경청을 해야 되는 존이에요. 그래서 아우 많이 속상했네 보네. 엄마가 억지로 서보라고 해서까지 하면 더 좋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거기에서 찍기 싫었다고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엄마 나는 거기에서 찍기 싫었다고요. 왜? 벌레가 너무 많아서요. 그걸 엄마가 모르는 거예요. 네. 엄마 사진 찍는 것만 생각했지 아이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이가 벌레 많은 걸 싫어하는지. 저희 집에도 벌레만 보면 사이렌 소리 내는 애가 하나 있거든요. 어메 그러고 막 별소리를 다 내요. 그 남이 보면 아니 벌레가 지금 지 체중 무게 몇 천만 분의 1밖에 안 될 텐데 얘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보지만 걔는 진짜 벌레만 보면 이쪽에 차가 와도 차 쪽으로 뛰어갈 지경인 거예요. 그런데 딱 얘가 그런가 봐요. 근데 여기서 엄마가 미안해를 넣긴 넣었지만 반영적 경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애가 말하는 거예요. 나 거기서 찍기 싫었어요. 벌레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엄마가, 아, 그렇구나. 거기에 벌레들이 있어서 싫었던 거구나. 엄마가 몰랐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요 다음에도 또 미안해를 쓰셨어. 미안해를 빼면 더 좋아요. 네. 엄마가 다음부터는 하람이가 싫다고 할 땐 억지로 사진 찍지 않을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말해주네요. 너무 친절한 아들이에요. 네, 근데 벌레 없는 곳에서는 사진 찍는 거 괜찮아요. 이렇게 말했대요. 근데 분명히 아까 엄마가 얘는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이랬거든요. 이거는 엄마가 아들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얘가 엄마가 주로 사진, 네, 사진 찍는 건 좋아하는데요. 네, 아, 평소에 안 좋아하진 않아요. 아들이요. 네. 아, 그니까요. 아니, 근데 요 위에다가 엄마가 평소에 사진 찍기 좋아하는 엄마? 아, 찍기 싫다고 한 말은 없었네요. 아, 말해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정말 이 아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엄마가 반영적 경청을 지금 4번 했거든요. 3번 했네요. 그랬더니 아들이 친절하게 엄마, 그런데 벌레 없는 곳에서는 사진 찍는 거 괜찮아요. 너무 고맙죠. 그게 사실은 반영적 경청이 아이들한테 어떤 효과를 주냐 하면요. 마음 놓고 나를 보여줄 수 있게 하는 힘을 주는 거예요. 항상 야단 맞을까봐 극도로 자기 표현을 못하고 있다가, 아, 내가 내 표현을 해도 되겠구나. 아까 막 엄마를 때리고 싶어요. 막 이런 아들도 나 지금 기분이 그 정도로 막 너무 분노가 가득 찼어요. 이 말을 못 해보다가 끝끝내 해주니까 반영적 경청을 한 것처럼 지금 요 아들도 자세하게 자기 얘기를 해요. 벌레가 많아서 그랬어요. 벌레 없는 곳에선 찍어도 좋아요.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거죠. 어, 늘 찍지 않아야 되는 건 아니야, 엄마. 이 말을 해주는 거죠. 너무 고맙지 않으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고마웠어요. 그래도 음, 자기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해줘서 좀 좋더라고요. 그러게요. 맞아요. 아유, 예. 이럴 때마다, 아, 이 스윗한 아들은 이 다음에 장가 가면 아내한테도 잘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아, 그러면 남 좋은 일 하는 건가? 아니지. 행복하게 살아야 우리가 좋은 일이에요. 하여튼 스윗한 아들입니다. 너무 예뻐요. 어, 여기는, 이거를 읽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정말 웃겨요. 웃기다고 해서 죄송해요. 이분한테는. 근데
엄마가 반영적 경청을 딱 한 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못했어. 왜냐하면은 이제 들어보세요.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다가 못 풀어서 아빠한테 물어봤는데 아빠가 못 풀어서 엄마한테 왔는데 엄마가 그냥 두 문제였는데 한 문제는 풀었는데 한 문제는 막 안 돼가지고 겨우겨우 풀고 있는 상황에 그 동생 초등학교 2학년짜리 둘째가 와서 끼어드는 상황에 이게 뭐가 좀 엉킨 거예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2학년 동생이 아빠한테 가 있으라고 엄마가 그랬겠죠? 아빠한테 좀 가 있어 동생한테 그랬더니 가지 않고 울먹이고 버티고 있어요. 이거 문제 소유 가리기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아이 둘 중에서 밑에 아이가 더 문제 소유한 것 같아요. 첫째 아이는 수학 문제가 안 풀려서 문제 소유 좀 했죠. 근데 엄마가 풀어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문제 소유 안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엄마가 당장 필요해서 옆에 온 둘째를 아빠한테 가 있으라고 그랬더니 울기 시작한다는 건 얘가 문제 소유를 더 많이 한 거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 어머니 너무 사랑스러워. 뭐 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이거 하는데 수학 문제 풀고 계셨어요. 들어보세요. 아빠가 반영적 경청해 준 거구나. 둘째한테 이렇게 아빠가 반영적 경청했대요. 와, 네가 엄마랑 언니와 수학 문제 푸는데 같이 하고 싶었구나. 이렇게 반영적 경청해 주시고 아빠랑 거실로 나가서 노는 건 어때? 하고 열린 질문했대요. 그러니까 엄마는 지금 이거 푸느라고 반영적 경청도 모두 없어요. 그냥 계속 문제 푸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 걸 쓰신 거군요. 그랬더니 그 동생이 울먹이며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더래요. 나도 같이 수학 문제를 풀고 싶어. 막 이랬대요. 근데 엄마는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보려다가 두 아이가 막 꼬이고 그래서 집중을 못 해가지고 문제를 못 풀게 됐더니 더욱 집요하게 더욱 문제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있으셨대요. 이게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더 웃긴 일. 큰아들이, 아니, 큰딸인가 보다. 큰딸이, 엄마, 제가 풀어볼게요. 하고 문제집을 슬그머니 빼가지고 나갔대. 그랬더니 좀 이따 오더니 큰딸이, 엄마, 제가 풀었어요. 이렇게 또 얘기했대요. 푸른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자기가 풀었다고 기뻐하며 자랑하려고 엄마한테 왔는데, 동생이 엄마 곁을 떠나지 않고 막 언니를 막 놀리고 있으니까, 이제는 언니가 왔다가 또 언니가 문제 소유하고 가버렸대. 그러니까 또 동생은 투덜거리다가 버티고 무지 졸리운 상황이래요. 하여튼 제가 이거를 더 읽는 거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여기에서 제가 이런 분을 한 분 알거든요. 남편하고 싸우면 수학 문제를 풀면서 마음을 달랜다는 분을 한 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 이게 굉장히 좋은가 봐요. 그런데 어, 이것처럼 정말 어딘가 엄마가요 집안에서 아이들의 감정보다 어느 순간에 어느 것에 팍 빠져드는 엄마들이 있어요. 어떤 엄마들은 일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일을 스톱하는 거는 나한테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집중해야 될 때도 계속 일만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한데 제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둘째가 언니하고 수학을 같이 풀고 싶다고 운 것이 제가 물론 이 집 사정을 잘은 모르지만 이 댁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언니, 그러니까 첫째 아이하고 무슨 학업에 대한 걸 이렇게 빡 빠져들면 내가 풀어야 되는 것처럼 막 빠져드시고 그러면 막내는 나만 소외되는 것 같아서 나도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데요. 어머님이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제발 요거는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왜? 두 가지 이유에서. 엄마가 아이들의 감정을 보살펴 주기가 너무 어렵고요. 더 중요한 건 감정이거든요. 학업이 아니라 문제 하나 풀어주는 게 아니라 또 하나는 이 수학 문제를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너 이게 너무 어렵구나.
근데 이렇게 풀고 있는 거구나 하고 아이를 강화시켜줘야 되는데 그냥 문제 해결을 엄마가 대신해주면 얘 이제 점점 하기 싫어지죠. 뭐 급한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또 오고 싶어지겠죠. 그러지 않아야 할 이유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즐거움을 제공해 주신 건 감사한데 제가 어제 이거를 읽다가 또 낄낄대고 웃었더니 저쪽 방에 엄마 뭘 그렇게 혼자 방에서 웃고 있어요 이랬는데 정말 이거 제가 많이 웃었어요. 아니 이 어머니는 왜 이렇게 수학을 풀어야만 하는가. 이거 애 건데 왜 엄마가 풀지. 그러느라고 애를 볼 수도 없네 감정을. 그러면서 하여튼 저를 많이 웃게 해주셨는데 아이들의 감정을 놓치시는 아주 중요한 그 놓치는 부분이 있는 거. 이것 때문에 이제 그만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자세하게 써주셔서. 자, 여기는요. 너무 잘한 거라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지나갈게요. 어쩌면 이렇게 잘하셨는지. 음, 가정 예배 끝나고 이렇게 아빠가 무슨 가정 예배가 끝나고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데 약간 왜 기도 제목이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 막 저 내일 졸업 앨범 찍어야 되는데 예쁘게 잘 찍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는 아버지들 편에서 보면 야 그것도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그냥 가서 잘 찍으면 되지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쓱 지나갔는데 그냥 찍으면 돼 이렇게 지나갔는데 애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댁도 아버님하고 진짜 삼일교회 짱입니다. 예, 엄마가 배우고 아빠랑 나누시는 건지 아빠가 배우고 아빠가 이렇게 하시는 건지 잘은 모르지만 이 댁은 아니에요. 이 분명히 엄마 이름을 써놨는데 아빠가 하시는 거 보면 아빠한테도 반영적 경청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빠가 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우, 기도하고 싶은데 못해서 서운했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랬더니 계속 울었나 봐요. 그랬더니 아빠가 이때 그 아이를 안고 기도해 주셨대요. 아빠가 그러면 기도해 주고 갈게. 그랬더니 애가 조금 우는 게 줄어들었대요. 그래서 엄마가 충분히 마음 알아주셨나 봐요. 아무개야, 아빠가 기도해 주고 가셨는데 그래도 아까 너무 속상했던 마음이 잘 가시지가 않나 보구나.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 음, 음, 조금 덜 울게 됐대요. 그래서 어디 보자 우리 딸 하고 봤더니 엄마도 우리 딸 내일 사진을 위해서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끄덕거려서 같이 잘 기도했대요. 근데 정말 아이가 마음이 풀려가지고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들 수 있었대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큰아이가 왜 나는 기도 따로 안 해주냐고 또 와가지고 하여튼 또 기도해 주셨는지 안 해주셨는지는 안 써주셨는데 참 아이들이 하나 둘이 아니고 셋 넷 되면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열심히 해주셨는지 제가 너무 감사해요. 자, 이번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그 아이가 동생이 막 고열로 집에 있는데 큰아이가 동생이 집에 아파서 있으니까 자기도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문제 소유했기 때문에 엄마가 반영적 경청을 꾸준히 해주셨어요. 엄마, 오늘 나는 집에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은 집에 있고 싶구나 이랬대요. 네, 싶구나로 더 내려주시면 더 좋겠어요. 그랬더니 응, 엄마랑 아빠랑 동생이랑 같이 집에 있을 거야 이러더래요. 그래서 오늘 엄마랑 동생이랑 다 같이 집에 있고 싶구나. 벌써 두 번이나 반영적 경청해 줬더니 애가 웃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빠는 오늘 회사에 가신대. 그리고 시합반 선생님하고 친구들이 네가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어. 어제 전화 왔지? 뭐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아이가 어느 선생님하고 또 누구누구하고 누구누구하고가 나를 기다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맞아. 그리고 원장님이랑 햇살반 선생님도 내가 어떤지 궁금해 하실 거야. 그러면서 아
동생이 아픈 게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 하실 거야. 그러니까 네가 가서 동생이 열이 많이 났어요 하고 이야기해 주면 어떨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는 제가 왜 읽어보냐면요. 반영적 경청을 끝에 가도 잘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문제 해결 제시를 너무 많이 하셔요. 네, 이건 어떨까? 이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이 얘기를 그렇다고 뭐 이렇게 문제 해결 제시를 이만큼 하셨다고 하늘이 두 쪽 갈라지진 않아요. 잘못하신 거라고 막 그렇게 표현하고 싶진 않고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고 싶냐면 아, 이런 건 어떨까? 저런 건 어떨까를 내가 생각해봐도 엄마인 나는 아주 가끔 해요. 그런 분은 좋아요. 그런데 나는 좀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문제 해결책 제시가 돼버려요. 그래서 어린 아이한테는 이제 머리가 안 돌아가. 이 좀 있으면 또 이제 우리 엄마가 무슨 말 할 거야. 너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얘기하시겠지 뭐. 그러면 난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요 제안이 자꾸만 새끼를 쳐서 여러 번의 제안을 하시고 엄마가 말하는 양이 점점 많아지는 것. 요거는 조금 경계하시면서 반영적 경청을 하시면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읽어드렸어요. 반영적 경청을 아주 잘 하신 건 정말 좋습니다. 아침에 일찍 하기는 더 어렵죠. 아이들 학교 가고 이럴 때 아마 어린이집 빨리 보내려고 이렇게 이야기 제안도 많이 하시긴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또 제일 좋은 거 안내해 드려야 되니까 말씀드렸고요. 이분이 질문이 있으세요. 근데 이 질문은 제가 이분을 상드릴 일이 있는 분이 질문하신 거라 제가 약간 그 저하고 잠시 동안 상담할 프리 티켓을 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시간이 언제 있으시냐고 물어보고 제가 잠깐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한테 주로 해당되는 것 같아서 따로 대답하기로 하고요. 또 하나 질문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 질문이 조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거리가 있어서 대답을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녁 설거지 하기 전에 늘 하신대요. 이 말을. 엄마 설거지 한다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수저통, 물병을 가져온대요.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얘기하고 설거지 준비를 하는데 큰아이가 10살인데 수저를 꺼내지 않고 통만 딱 놓고 갔대요. 그래서 엄마가 아무개야 수저를 빼놔야지 이랬더니 아들이 엄마는 손이 없어요? 이랬대. 화가 났죠? 애가 뭔가 문제 소유했어요. 엄마는 손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이가 평상시에도 부정적 어투로 말을 하고 부정적인 것들을 쏟아놓기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정말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학교에서 점심 먹고 집에 와서는 사용한 걸 빼둬야지. 그랬더니 아들이 그럼 내가 꺼내고 설거지도 할까요? 이랬대. 굉장히 반항적인 거잖아요. 그죠? 좋은 말로 하면 되게 좋게 들릴 말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꺼내고 설거지도 할까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상황에서도 내가 반영적 경청을 해야 하나요? 말끝이 죽겠다, 망했다로 시작해서 제한테 없었던 부정적 감정들도 막 이 아이 때문에 끄집어낼 만큼 그렇게 가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부정적 표현을 일삼는 아이의 말투를 반영적 경청으로 받아내기에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돌려드릴 건 아니지만 저도 모르게 그 옆에 맞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써놨는데 정말 힘드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이 다 이렇게 부정적 말투를 쓰지는 않을 텐데 제가 이거 왜 읽어드릴까요? 첫째는요. 여기 지금 이걸 써주신 분이 혹시 잘 생각해 보세요. 규칙이나 약속을 너무 많이 정하시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녀하고. 예를 들면 엄마 설거지 한다 말만 들리면 아이가 어떤 상황이건
지금 너무 일어나기 싫은 상황이건 막 너무 끙끙 아픈 상황이건 누구하고 게임을 하다가 지금 딱 끝내면 모든 쌓았던 그 커리어가 팍 깨지는 순간이건 정말 아무 상관이 없이 엄마 설거지한다 말만 하면 딱 가지고 와서 딱 열어서 엄마가 설거지하기 편하게 해놔야 된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규율 같고 좋은 약속 같은데요. 이런 약속이 가끔 너무 자녀한테는 무리한 약속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무 문제 없이 가지고 갖다 놓을 수 있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이게 너무 어려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무 누워서 쉬고 싶을 때도 있고, 아이라도 말이죠. 어디가 아플 때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누구랑 막 대화하다가, 막 그거부터 해놓기 싫을 때가 있고, 왜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요게 타이밍이 딱 나하고 맞아야 되는데, 뭐 남편이 또는 아내가 나 뭐 좀 해줘요 하고 배우자한테 얘기할 때 우리가 그걸 딱 맞추기 굉장히 어렵고 그렇게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규율이 약속이 너무 많다는 건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런 약속은 엄마가 이렇게 하기로 했다지 사실은 애가 원해서 맺은 언약은 아닐 확률이 99%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 이 규율을 정해놓고 반드시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될 때가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규율과 약속은 바로 뭐가 되냐면 통제가 됩니다. 통제. 아이들을 딱 통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통제가 어떤 일을 일으키냐 하면 그 단기요법, 단기 현실 치료라는 그런 단기 상담을 매 대가예요. 윌리엄 글라서 박사가 하신 말인데요. 이 세상에 관계를 깨트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1번이 뭐냐면 언어 중에서는 비난이고 그 외에 행동으로는 통제라는 게 있다. 통제라는 거는 자기가 자기를 통제해야지 내가 아닌 남을 통제하는 것. 그거를 글라서 박사는 외부 통제라고 하는데요. 이 외부 통제를 많이 가하면 가할수록 그들이 소속해 있는 집단,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이 매우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불행한데 그 불행 지수가 얼만큼 큰지를 모르고 계속 통제를 사용하면 그 통제를 받는 사람은 통제를 하는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불행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외부 통제,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거는 그냥 쉬운 말로 말하면 강요거든요. 강요. 이 강요는 사람을 엄청나게 불행하게 하죠. 우리도 누가 이 나이까지 강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이 규율이 혹시 많지는 않은가? 사실은 저는 요거 하나만 가지고 애가 이렇게 부정적이 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네. 이 어머님이 저 억울해요. 선생님하고 얘기 좀 해봐야겠어요. 하면 저한테 문자든 뭐든 하세요. 메일이든 뭐 전화번호 알게 되시면 전화하셔도 되고 하셔서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댁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규율과 약속이 너무 많고 내가 생각한 건 또 많지 않은데 아이한테는 저를 예로 들을게요. 제가 자유의 욕구가 많은 사람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5가지 욕구 강도 검사하는 게 있는데 제가 우리 저한테 배우는 분들한테 그거를 시킬 때가 있으니까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저 의외였어요. 저는 뭐 인정과 소속의 욕구 이런 게 사랑의 욕구 이런 게 강할 거라 생각했는데 비교도 안 되게 자유의 욕구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공무원을 오래 못했나 봐요. 교사를 오래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자유의 욕구가 그렇게 강한 사람은 우리 자녀도 자유의 욕구가 강한 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규율이 하나밖에 없어도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불행해져. 이걸 왜 엄마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나는 엄마가 나를 좀 더 친절하게 도와주고 마음을 알아주는 게 필요한데 엄마는 나한테 이거를 꼭 하라고 하고 이거를 그냥 무슨 군대처럼 엄마 설거지 한다 그러면 딱 갔다가 놔야 되고 놨는데 또 이걸 열어놓지 않았다고 또 얘기하시고 이게 굉장히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항상 부모의 부산물이 아니라서 나하고 매우 다를 수가 있어요. 나하고 똑같아 보이는 아이도 어떤 부분은 굉장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그렇게 느끼는 거, 부정적으로 느끼는 것은 내가 볼 때 그리고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많이 나온다는 건 아휴, 너무 죄송한데 이 아이를 우리가 키웠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들에게 생명이 시작될 때부터 내가 말하는 거 들려줬고 뱃속에서 또 내가 낳아서 내가 늘 걔를 대해준 것에 의해서 지금 얘가 이 상태가 된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반영적 경청으로 엄마가 받아내기 힘들어요 하는 거는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뭔가 좀 더 근본적인 그 돌아보는 부분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아이가 필요한 플러스 에너지, 좋은 거는 많이 주고 안 좋은 거는 안 주거나 적게 주면 얘들은 막 쑥쑥쑥쑥 좋은 환경에서 자라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하는 강의인데요. 뭐냐 하면은 아이들이 그릿, 그러니까 뭔가를 참고 견디고 성취할 목표를 향해서 가는 힘, 그게 영어로 그릿, Grit, 그릿이에요. 근데 이 그릿이 인생을 성공하는데 너무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엔젤라 더크워스라는 교수가 밝혀냈어요. 이 사람은 성공 심리학의 대가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너무 딸이 성공하기를 바래서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였는데 뭐냐? 딴 게 아니라 너는 이 정도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건 바보짓이다.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똑똑한 걸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아버지한테 들은 말은 아니다. 넌 바보다.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심리학자긴 한데 특별한 심리학을 연구한 거죠. 어떻게 해야 내 자녀를 성공시킬 수 있냐를 나는 꼭 증명을 해낼 거다. 그냥 이럴 것 같다가 아니라 반드시 증명을 해내는 성공 심리학을 만들 거다 하고 그 사람이 연구한 결과가 그 그릿이라는 책에 써 있는데 책이 조금 어렵지만 정말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 부모는 자녀한테 흙과 같다는 거예요. 식물에 있어서 흙. 식물이 정말 솔직히 말해서 저같이 서울 내기들은 신기해요. 시골에 가면 막 흙 속에 뭐 꽂아놓고 그러면 또 막 자라 있잖아요. 저는 막 다 자란 화분도 저한테 갖다 주시면 다 죽이거든요. 그런데 막 시골에서 조금이라도 사신 분들은 정말 잘 키우시더라고요. 흙에다 뭐 넣으면은 잘하잖아요. 그분이 얘기가 이거예요. 흙은 수분과 영양분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거기다가 씨앗을 심으면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태양을 향해서 자라나는 힘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게 있는데 부모는 자녀를 흙처럼 머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좋은 거를 많이 주면서 플러스 에너지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하면 그 플러스 에너지 중에는 아이를 믿어주고 그 아이가 지금은 남보다 더디 잘하는 것 같은데 기다려주니까 얘네들이 정말 신기하게도 자기만의 시간표대로 잘하더라는 거죠. 어떤 아이는 어렸을 때 막 되게 빨리 가는 것 같다가 나이 먹어가지고는 이상하게 공부도 안 하고 막 이런 애들도 있고 어떤 애는 막 저희 큰딸처럼 어려서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어느 정도 크니까 갑자기 막 속도를 내면서 공부하는 거나 일하는 거나 모든 면에서 갑자기, 정말 갑자기예요, 여러분. 믿어주셔야 돼요. 우리 큰딸 같은 경우엔 갑자기 20살이 가까우면서 저를 닮기 시작하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소름이 끼치면서. 얘가 나하고 완전히 반대라. 내가 키우기 너무 힘들었는데 내 좋은 거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뺏어간다? 다 닮아가는 거예요. 이거 나라는 인간하고 얘하고 거의 복제 인간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너무 놀랐어요. 진짜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의 시간표가 있다고 얘기해요. 학자들은. 이 아이들의 시간표를 부모들이 애가 주도적으로 공부하고 놀고 싶을 땐 놀고 따라가면 되는데 부모들이 절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더 높은 목표를 막 세워주고 부모가 막 이렇게 가라고 하는데 애들의 시간표를 함부로 다루다가 애들이 가장 하는 짓이 있는데 뭐냐면 부모하고 심히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심히 거리를 쫙 벌려놓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만 몰라? 부모만 몰라요. 거리가 멀어진 게 아니라 저 자식이, 저 애가 아주 버릇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얘기가 심리적인 거리가 엄청 멀어지면서 그 아이들이 그냥 자기의 열정이 죽어진다는 거죠. 분명히 그 열정이 아까 왜 태양을 향해서 식물이 자란다 이것처럼 아이들 안에 열정과 관심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살아가게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부모가 좋은 것으로 공급을 못 해주고 마이너스 에너지만 계속 주는 거죠. 엄마 마음대로. 엄마의 열정을 아이한테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애 열정은 죽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나라 애들이 딱 그 상태예요. 그런데 이 열정을 엄마가 플러스 에너지를 많이 줄 때 얘네들은 꼭 식물처럼 태양을 향해서 막 가는 것처럼 자신의 열정, 하나님이 준 열정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장점. 제가 왜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사명자로 이 땅에 있게 하실 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장점을 주셨다. 이게 바로 열정이에요. 아이의 관심. 이거를 엄마의 걸로 짓누르지 않으면 얘네들은 그거를 찾아서 자라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릿, 참는 힘도 그때 생긴다는 거예요. 왜? 열정을 한번 불태워보고 싶으니까 자꾸 뭐든지 하기 싫어도 참고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우리나라에서처럼 엄마들이 야 이거 해 저거 해 해가지고 안 하면 엄마한테 야단 맞을까 봐 하는 거는 그릿이 있기는 있을 수도 있는데 뭐에 대한 그릿이냐면 두려움에 대한 그릿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사이가 나빠질까 봐 엄마한테 야단 맞을까 봐 내가 이 집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애들이 참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열정에서 나오는 그릿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끈기야. 끈기가 없어요, 요새 애들. 왜? 자기 열정이 죽어서 그런 거죠. 제가 이 어머님에 대한 답이 어머니한테 마음에 아프게 다가갔을까 봐 걱정이 돼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어머님을 정말 도와드리고 싶거든요. 정말 도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긴 얘기를 한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부정적인 거는 정말 전문가들은 딱 하나의 얘기만 하거든요. 애가 어떻다 한 거는 부모가 만들어준 거예요. 약간의 아이의 기질이 있을 수 있지만 아이의 기질을 읽어보지도 않고 엄마 거를 집어넣은 그 탓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아이가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을 터이니 찾아봐야 되겠죠. 엄마에게 상담이 필요해요. 아이한테 상담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어머니가 기도하시면서 정말 배운 거를 자꾸 좋게 써주시려면 아이한테 이제 쓴뿌리가 생기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먼저 그거를 심어준 사람이 나나 내 남편일 확률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쓴뿌리도 뽑아내시고 또 아이하고 문제없는 영역에서 즐거운 시간이 아직도
뭐 너하고 나하고 하면 아직도 재미있는 게 있니? 물어보시고 그 문제없는 영역을 위아래로 넓혀 가시다 보면 얘 안에 이 부정적인 것도 분명히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제 대답이 마땅치 않으시거나 충분하지 않으시면 꼭 연락을 주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여기 계신 어머님들한테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애들이 정말 그렇게 바보 같은 애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정말 유능합니다. 근데 이 유능한 애들을 그 신뢰, 트러스트가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나를 향한 트러스트도 없고 자녀를 향한 트러스트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흔들려서 막 불안하다 보니 불안을 막 아이들한테 쏟아놓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애들 야단치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면 전문가들이 들으면 그래요, 솔직히. 엄마가 불안하구나. 불안해서 쏟아놓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건강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음, 우리 아이들은 되게 유능해요. 저는 왜 여기 애기들이 들어오면 되도록 인사하려고 하는 게 애들은 아무 작은 거지만 풀잎같이 연약한 자기를 누군가 커다란 나무처럼 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그렇게 커다란 나무가 되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나무가 될 건데도 아주 풀잎처럼 연약하게 보면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게 라벨링이라는 효과죠. 남이, 중요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주냐에 따라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힘드시죠? 부모 역할 하시기. 압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왕 힘든 거 전문적으로, 교육학적으로 잘해보자. 그게 제 생각이거든요. 힘들기만 힘들었지. 나중에 자녀라는 작품을 보니까 와, 내가 얼마나 이상하게 키웠는지 걔가 다 보여주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진 않았어요. 저도. 여러분도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힘을 내시고 그래 부모 역할이 조금 힘들지만 제대로 배우면 정말 제대로 되어서 이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이 뭐에 세우셨는지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저는 지금 정말 제 아이들이 뛰어난 아이들이 아니고 정말 어려움이 많고 문제가 많았던 아이들이지만 하나님이 키우실 수 있도록 저는 좋은 흙이 되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분명히 그렇게 되시리라 믿고 그거는 처절한 자기와의 싸움이 있어야 되죠. 네, 정말 싸움이 필요합니다. 악한 영이 우리한테 없으면 이런 싸움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하고 우리만 있으면 우리 애 키우는 거 누워서 떡 먹기죠. 근데 여기에 반드시 악한 영이 역사해요. 내 아이가 바보스러워 보이고 내 아이가 영 힘들어 보이고 이거 큰일 났다 싶게 보이고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싸워 보셨냐는 거예요. 제 책에도 썼지만 속도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시면 완전히 패망하고요. 하나님을 보는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정말 양보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꼭 해야 되는 말할 차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가 말할 차례 중에서 가장 좋은 느낌의 긍정적 나전달이라는 거를 잘 가르쳐 드려야 할 때인데 그거하고 말할 차례를 합해서 잘 가르쳐 드릴게요. 그 대신 아마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숙제 보낸 것 중에서 한 3개 정도만 읽고 그리고 시작할게요. 꼭 읽어드려야 되는 부분만 3개만 읽고.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길게 했냐? 반영적 경청을 또 하지 않을 거니까. 이 PT에서 제일 중요해서 반영적 경청은 80%를 차지해야 된다는 게 한 20년 가까이 PT를 해보니 결론이 그거예요. 이거를 80% 이상 해야 PT 나머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반영적 경청을 오래 했고요. 다음 주에는 반영적 경청 숙제가 있겠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오늘 숙제를 미리 전도사님께 말씀 안 드린 이유가 오늘 어쩌면 나전달, 말할 차례를 못할 것 같다 싶어서 숙제를 아직 얘기 안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반영적 경청,
요번 주에도 반영적 경청 숙제가 있습니다. 정말 실행하기인데요. 실행해 보시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더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뭐 교재를 너무 잘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교재 통째로 들고 앉으시면 5과부터 6번째 시간에 5과부터 6과까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음, 어, 어, 기도하고 끝내고 나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질문을 듣고 싶으신 분은 남아 계셔도 되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또 상처가 많으시다 보니 우리를 그렇게 따뜻한 흙처럼 좋은 영양분과 수분만으로 키우실 수가 없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 아내도 저의 자녀를 향하여서 그렇게 따뜻한 흙처럼 영양분과 수분과 좋은 것으로 가득 차 있지 못하고 참 잘한다고 했는데 그 아이들에게는 마이너스 에너지가 된 많은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여기서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 자녀들도 이 자리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행복해서 정말 반영적 경청으로 행복해서 이 아이들의 마음이 힘을 얻고 이 아이들이 자신들의 열정을 향하여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이 아이들이 20살이 넘고 30살이 넘었을 때 정말 늙어가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사람들에게는 간증만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삼일교회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꼭 안으시고 힘있게 힘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무 수고하셨어요. 나가셔도 됩니다. 감사해요. 이제 질문할 거 있으신 분은 남으시고 얘기 나누는 거 듣고 싶은 분은 남아 계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